그래서 우리 아이가 승면을 했을 때 혜택은 뭐다? 성품을 넘어 성적까지 좋게 하는 에너지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어주는 남자, 잘 되는 황병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또 집단 방역, 우리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또 이 한여름에 또 마스크까지 끼고 다니고 참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집단 방역을 뛰어넘는 집단 면역, 면역력을 키우는 생각을 해보고 또 수면을 통해서 최고의 명약 수면을 통해서 얻는다는 걸 생각해 보셔서 면역을 키우는 방법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실천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또 한 이 시간은요, 또 나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참,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학원 다니는 것들이 약간 제재는 있지만 그래도 학원은 계속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성적과 또 고민, 그리고 또 수면 습관에서 또 해법을 찾는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요, 한번 어떻게 유학을 시험을 대비해서 한번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남들이 한 2, 3년 할 것들을 1년에 집중 막 몰아가지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후유증으로 제가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네. 남들이 2, 3년 할 거를 1년 안에 다 했으니까 또 얼마나 부러워했겠지만,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잠을 안 자고 너무 집중하고 또 한 자리에서 계속 앉아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엉덩이를 의자에 붙어 있을 만큼 성적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계속 앉아서 공부만 하니까 나중에 자세도 틀어지고 밤에는 또 잠을 못 자고 또 긴장이 올라가니까 또 거기에다 또 부조화가 되면서 또 여러 가지 힘든 어떤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요, 젊었으니까 어느덧 쭉 가다가 시험에 임박하니까 이게 더 긴장치가 더 올라가더라고요. 기대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결국은 제가 시험에 떨어지고 또 상당히 몸도 그거에 대한 후유증을 상당히 좀 안 좋은 후유증을 오랫동안 안았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사교육 문화에 지쳐가는 우리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제 저 친구들이 이렇게 학원에 가서 얼마나 집중해서 공부를 할까. 그냥 엄마가 보내서 안 가면 혼나니까 이래서 거 앉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그냥 시간 때우고 학원을 시간 보내러 오는 경우도 봤어요. 그냥 보내니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학교, 학원, 집, 학교, 학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참 부모님 그걸 모르죠. 부모님 가서 잘할 줄 알죠. 그러나 잘하는 아이들은 다릅니다. 뭔가 공부에 집중하는 아이들은 달라요. 남이 시켜서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찾아서 해요. 이렇게.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학원 안 다녀도 공부 잘하는 애는 잘해요. 그러나 학원을 보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잘한다? 그건 넌센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요, 제 말을 믿기보다 아이하고 대화를 해보시면 압니다. 근데 아이들이 대화를 해보면요, 다 알아요. 자기 학원 가서 공부 안 한다는 거. 또 어떤 아이는 학원이 도움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나 방법을 잘 몰라서 그냥 자리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이동하면서 학원을 다니는 이런 친구들도 의외로 많다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기 수면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이 사교육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이렇게 애들이 정말 학원 과외 시간에 거의 50%, 45% 이상을 사교육에서 시간을 보내니 어떻게 할까요? 이게 아이들이 학원 때문에 있는 존재 같은 거죠. 학원을 운영시키기 위한 가장 큰 매출원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원을 안 가면 학원 다 망할 거야 아마. 그러나 이게 반대로 학원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학생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좀 왜곡됐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교육이 이제 무너지고 사교육적으로 너무 건너간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또 선생님도 또 뭐 여러 가지 또 있어요. 너무 긴장 안 하시고 또 교육 개발든가 요즘 아이들에 맞는 콘텐츠나 이런 걸 좀 발빠르게 같이 좀 연구하면 좋은데 옛날에도 해왔던 걸 꾸준히 그냥 하면서 그냥 속칭 그냥 울고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또 지루하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 맞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고 어떤 흥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렇게 노력하시고 좀 새로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런데 좀 이렇게 많이 지원도 하고 또 재교육을 받아서 또 아이들의 어떤 사교육에 빼앗긴 어떤 시선을 공교육 쪽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학교 수업에서 잠들어 있거나 이렇게 집중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학교에 한번 그 아이들 수면 강의를 요청해서 제가 뭐 고등학교에 제가 간 적이 있었는데요. 교실 지나가는데 절반이 자더라고요.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근데 정말 제 아이러니하게 학교에서 이렇게 숙면을 취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온전하게 학원을 갑니다. 이게 반대예요. 그래서 참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그랬는데 정말 그런 악순환이 계속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님도 아이들 학교 가면 눈도 공부하는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지쳐 있어요. 학원 끝나고 학교 끝나고 또 학원 가시고 학원 늦게 끝나죠. 집에 오면 또 과제물 해야 돼요. 학교, 학원 숙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너무 이게 만연돼 있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보더라고요. 이렇게. 자, 이게 어떤 수면의 어떤 패턴을 유지해서 공부도 연결하는 이렇게 한번 사회가 다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한번 자율권을 줘서 정말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뭘 원하느냐 이런 부분들 같이 얘기 나누면서 학습하고 수면을 취하고 또 활동하는 이런 어떤 패턴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 수업에 집중하기 위해 필요한 청소년의 수면 시간이 제가 6시간, 8시간 그랬는데 평균 7시간 정도 되죠. 이 아주대학교 심리학교 교수 김명희 교수님이 그랬어요. 한국인이 놓치고 사는 이 숫자만 바꿔도 인생이 바뀐다. 이런 강의를 매월시에 하셨는데 맞습니다. 너무 숫자가 중요시 않게 무시해온 숫자가 바로 수면 시간입니다. 자, 그 8시간 여러분이 잘 새겨서 아이들한테도 좋은 어떤 얘기를 전수해줘서 아이들의 성적과 성품이 같이 좋아지는 이렇게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가 숙면을 했을 때 혜택은 뭐다? 성적, 성품으로 했는데요. 지금 다 성품을 넘어 성적까지 좋게 하는 에너지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다시 또 청소년 아이들에 대한 잠과 성적 또 이런 부분에 말씀을 나눴는데 잠이 결국은 아이들의 좋은 성품을 만들고 또 나아가 아이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데 상당히 원동력이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또 잘자랑 함께 했는데요. 오늘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신청,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